1-5 보육과정 평가입니다. 이 지표에 해당하는 평가 항목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Y로 평정돼야 우수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이 평가 항목에 대한 내용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반별 보육일지에 하루 일과 및 놀이 실행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 경우에 그 내용 다음 놀이 지원 및 그 내용을 다음 놀이 지원, 그 다음에 활동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유아의 일상생활, 실내외 놀이 및 활동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 영유아 발달 특성과 변화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관찰을 잘하라는 얘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장의 역할이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원장은 각 반별 보육과정, 그죠?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어린이집 전체 보육과정을 운영 파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반별 보육일지에 하루 일과 및 놀이 실행에 대한 기록이 있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다음 놀이 지원 및 활동 계획에 반영한다. 그래서 기록으로 보게 되는 두 항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별 보육일지에 영유아의 하루 일과 놀이 실행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그 다음에 놀이 실행에 대한 기록을 다음 놀이 지원 및 활동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별 보육일지에 하루 일과와 놀이 실행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세부 내용으로는 영유아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어떤 놀이와 활동을 하였는지, 어떻게 놀이와 활동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보육일지에 반별로 매일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영유아의 하루 일과가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죠. 영유아가 실제 경험한 놀이 및 활동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이 및 활동에 대한 기록에는 영유아의 흥미를 보인 놀이 및 활동의 기록, 주요 놀이에 대한 평가, 또 다음날 놀이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잊지 않고 어디에 표시하시라고요? 일지에, 우리 일지에, 보육일지에 표시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궁금해요에서는 보육일지에는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은 일지에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에서 하루 일과와 실제 경험한 놀이 및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지에서는요. 그래서 일지 작성에는 하루 일과 및 시간 순서로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그쵸? 뭐는 있어야 돼요? 실내 놀이 시간, 바깥 놀이 시간, 낮잠 시간은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하고, 놀이 및 활동에 대한 기록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들이 흥미를 보인 놀이 및 활동의 기록, 주요 놀이에 대한 평가 또는 다음 놀이를 위한 지원 계획 등은 반드시 기비되어 있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필요한 경우 하루 일과 및 놀이 실행에 대한 기록을 다음 놀이 지원 및 활동 계획에 반영하고 있냐를 보는데, 이것은 필요한 경우에 보육일지, 놀이 활동, 일상생활 등의 기록을 기초해서 이후 놀이 지원 및 활동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보면 보육일지 4월 7일 화요일 보육일지에 유아들이 쌓기 영역에서 봄동산 만들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꽃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술 영역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꽃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질감의 종이에 대한 관심을 보여서 내일은 다양한 질감의 종이를 제공해야겠음이라고 기록하였단 말이죠. 자, 그러면 4월 8일 수요일에는 보육일지 놀이 시간에 다양한 질감의 종이를 제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놀이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두 번째 평가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 다음 놀이 지원 및 활동 계획에 대해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체크가 되겠습니다. 자, 1-5-2 평가 항목에는 영유아의 일상생활, 실내외 놀이 및 활동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 영유아 발달 특성의 변화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관찰 내용을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관찰은 4가지를 보게 되는데 평정 세부 내용은 4가지를 보게 되는데 일반일 경우에는 이 3가지 항목, 3가지 1, 2, 3번에 해당하는 것이 다 Y로 평정되셔야 되고 장애 유예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면 4가지가 모두 다 Y로 평정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상생활과 놀이활동에서 개별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유아 발달 특성과 변화 정도를 총평을 연 2회 이상 기록해라. 자, 영유아 평가 결과를 영유아 지원의 놀이 지원, 부모 면담 등에 반영하고 있나를 보고요. 장애 영유아인 경우에는 교육 진단과 발달 평가를 위해서 진단 평가 도구 및 참고 자료를 구비하고 활용하고 있나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기록과 면담 이렇게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상생활 놀이 활동에서 개별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하라고 해서 이제 기록 관찰일지를 보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기록. 자, 영유아 놀이 활동과 일상생활을 모두 포함해서 일과 전반에서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영유아의 관찰 내용은 특정 활동이나 영역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우리가 3개월 때 검토기간 현장 3개월 때 놀이와 일상을 모두 포함해야 되는데 만약에 월 1회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월 1회 활동이 언어, 역할, 신체 뭐 이렇게 세 가지 활동 영역만 우리가 봤어요. 자, 그럼 일상이 빠져 있죠. 일상이 빠져 있으면 뭐예요? 특정 활동에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놀이에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쵸? 이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전반적으로 관찰했다라고 보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을 할 때에는 놀이와 활동, 일상생활을 다 포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활동은 어떤 거예요? 교사주도의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집단 활동에서 뭐 모일 때의 어떤 활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해서 관찰을 해라. 3개월 안에 고르게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체크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월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월 1회라고 하는 것은 뭐 딱 한 번만 해라라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한 번 이상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지 딱 한 번만 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유아 관찰 결과를 활용해서 영유아 발달 특성과 변화 정도에 대한 총평을 연 2회 이상 기록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영유아 관찰 기록을 종합해서 발달 특성과 변화 정도에 대한 총평을 연 2회 이상 기록한 내용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모아서 전반적으로 이 아이가 어떻다라는 것 토대로 부모와 면담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 텀으로 이제 우리가 관찰한다라고 보고요. 사실 이제 상반기 정도에는 우리가 조금 더 부모 면담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관찰을 해야겠죠. 우리가 뭐 6월에 부모 면담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뭐 4월에 면담을 한다, 5월에 면담을 한다 하면 좀 여러 가지 영역을 고르게 보신 다음에 이 총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관찰을 조금 더 상반기에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여간 전체에 대한 발달 특성에 대한 것들을 토대로 평가를 하시고 6개 영역이 관찰되어서 부모와 총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 면담 때 총평을 정리해서 부모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영역에 누락되는 내용 없이 전체를 좀 발달 평가할 수 있고 그 토대로 이용해 총평을 2회 이상 정리하신 것들을 이제 뭐 놀이기입이라든지 부모 면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어린이집 입소 6개월 이상 경관 영유아를 대상으로 편성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번째 보면 영유아 평가 결과를 영유아의 놀이 지원, 부모 면담 등에 반영하고 있나를 보는데요. 이렇게 영유아를 관찰한 것들이 영유아의 놀이 지원에 도움이 됐는지, 또 내지는 이 아이를 위한 활동으로 별도로 선정이 됐는지, 이 아이가 좋아하는 환경이 구성됐는지, 상호작용 방법이 제한됐는지, 부모 면담 중에 이런 것들이 나누어졌는지에 대한 반영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담으로 묻겠죠. 영유아 평가 결과를 영유아 놀이 지원에 활용했는지, 활동 선정을 했는지, 환경 구성, 상호작용 방법 등에 반영한 적이 있는지, 그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요. 적어도 그래서 이 놀이 지원, 부모 면담 등의 이 한 가지 정도는 놀이 지원, 활동 선정, 환경 구성, 상호작용 방법, 부모 면담 이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반영된 것들을 선생님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애 영유아는 해당 항목을 조금 확인하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5-3 원장은 각 반별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어린이집 전체 보육과정 운영을 파악하고 있다. 이 평가 내용으로는 반별 보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있는지, 이 평가를 실시해서 어린이집 전체 보육과정 운영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원장님의 역할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은 이 전체적인 반별 보육과정에 대한 평가,
파악하고 있으면서 이 보육과정의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에 또 운영하고 있는지를 또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이 실현되기 위해서 각 반별 영유아 중심 보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전체 보육과정 운영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이 지원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또 원장님은 각 반별 보육계획안, 보육일지, 그렇죠? 보육계획안, 보육일지, 담임교사의 면담, 보육실 관찰 및 지도 등을 통해서 반별 보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좀 평가하시고 파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원장이 보육과정 운영 평가를 통해서 어린이집 철학과 표준보육과정, 영유아의 발달 수준 및 요구에 따라서 보육계획이 수립 실행되고 있는지, 각 반별 보육과정 평가는 잘 이루어져 있는지 점검하시고 필요한 경우 보육과정 운영을 수정 보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원장님은 반별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전체 보육과정을 운영을 파악하고 있다. 자,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나? 반별 보육과정 운영 평가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가? 뭐 보육일지를 보시는가? 환경 구성을 보시는가? 상호작용을 보시는가? 뭐 이런 것들을 면담으로 묻고요. 자, 그 다음에 반별 보육과정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의 운영에 반영했나를 봅니다. 일지를 만약에 봤다. 일지를 통해서 내가 뭘 보고 어떤 것들을 반영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별 보육과정 평가를 어린이집 운영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가? 실제로 무엇을 반영했는가? 이런 것들을 묻는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우리가 여름이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곧 이제 만약에 여름철에 물놀이를 하려고 했는데 장마가 계속 도래했어요. 그래서 물놀이를 다 못했죠. 일지를 보니까 선생님들이 물놀이를 계획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 물놀이를 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다 전반적인 평가였단 말이에요. 자, 그럼 원장님들은 이런 보육일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교사들과 논의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바깥에서 물놀이를 못하는데 이것 대신 할 수 있는 활동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대안을 마련하시고 이것들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시는 거죠, 운영에. 자, 이런 효율적인 방안들을 모색하시고 이렇게 못한 것들을 실내에서 어떻게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원장님이 보육과정에 대한 개별 보육과정들을 다 반별로 평가를 하셨고 또 이런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반영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일지를 살펴보시고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집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